안녕하세요, 스테이션B의 강병입니다. 저희 스테이션B 채널이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몇몇 업체들이 요즘에 협찬의 손길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여기 T202 헤드업 디스플레이, 굉장히 가성비가 좋고 주행 중에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해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평생 커넥티드 서비스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뷰게라의 온라인 전용 상품 넥스트 블랙박스가 저희 프로그램을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요즘 우리에게는 이제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 이 옵션명인데요. 과연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어디에서 온 기술일까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최초에 사용했던 영역은 바로 이런 전투기, 군사용 무기에서 파일럿들의 어떤 시선을 좀 더 보조해주기 위한 그런 역할도 쓰게 됐었죠. 1900년대 초반에는 사실 헤드업이라는 개념이 머리를 든 채로 앞을 보면서 뭔가 계기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속도나 고도를 보여주지 않고 앞쪽에 그 적기를 향해서 그 조준경의 역할을 약간의 그 라이팅이 되어 있는 형태의 조준경을 앞쪽 유리에 띄워주는 형태의 아주 기초적인 그러한 헤드업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50년, 60년대 이후로 넘어오게 되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전투기들에서 현재 의미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여러 가지 항공기의 계기들에 대한 정보를 필수적인 요소들만 일목요연하게 항공기의 위쪽 시야에서 앞쪽의 유리 콕핏 쪽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러한 화면이 이제 근현대적인 의미의 헤드업의 거의 표준적인 스탠다드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항공기들마다 기종들이 다 달라도 어느 정도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표시 방식은 표준화된 형태로 사용이 되었었는데요. 통상적으로 좌측에는 비행기가 내고 있는 스피드와 출력 게이지, 우측에는 항공기의 고도 정보, 그리고 또 정면에 이렇게 일정한 단위로 수평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거는 혹시 하늘을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바다를 향해서 떨어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끔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의한 어떤 가늠쇠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각도 표시되는 이러한 헤드업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상단에는 방위죠. 360도계로 해가지고 방위들이 표시가 되는 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앙 부분에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조준경이죠. 그러니까 록다운을 하기 위해서 조준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맞춰야 될 때 쓰는 조준경의 형태가 그래픽적으로 움직이면서 따라오는 이러한 형태로 헤드업은 구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또 이 헤드업이 갖는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우리 눈이 명암에 순응하는 데 필요한 어떤 시간들을 단축시켜 주는 데 있었습니다. 야간 비행을 할 때 그 계기판을 한번 읽고 나면 이 어두운 상태에서 이제 밝은 빛을 보잖아요. 그래서 동공이 확장이 또 됐다가 다시 그 목표물이나 적기들을 향해서 초점을 다시 옮겼을 때 그때 어둠 속에서 그 물체를 다시 또 트래킹을 해야 되는 약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인체의 구조상 그 적응을 하는, 명암에 적응을 하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오히려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필요성이 더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많이 뿜어내는 계기로 굳이 시선을 옮기지 않아도 필요한 정보들을 알 수 있다는 것. 이게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갖는 두 번째 필요 목적이자 또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여러분들 기억 속에 가장 먼저 존재했던 헤드업의 형태는 아마 바로 이런 레이스 게임 속에서 운전을 할 때 보여줬던 여러 가지 계기판들이었을 겁니다. 어떤 사용자냐, 아니면 어떤 자동차냐, 또 어떠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차냐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정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정보를 헤드업에 보여주는 것도 옳지가 않죠. 왜냐하면 바쁘게 이 움직이는 어떤 동체 시력과 동공의 움직임 속에서 빠르게 이 내가 딱 정확하게 필요한 정보만을 쉽게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러한 그래픽적인 디자인이 꼭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내가 원하는 정보들만을 다 띄워놓을 수 있게끔 설정을 해놓는다면 사실 엄밀히 기존에 있던 계기판으로는 굳이 눈길을 주지 않아도 내가 운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되는 거죠. 아니 어쩌면 굳이 과거 방식의 계기판을 보는 게 더 위험한 운전 행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잘 만들어진 헤드업이라는 조건 하에서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현대적인 자동차에서 제공되고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옵션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아래쪽에도 점점 디지털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계기판이 커져 나가고 있는 추세죠. 작게는 뭐 10.25인치, 뭐 12.3인치의 디스플레이들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헤드업도 이제 점점 면적이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K5 모델인데요. 요즘 나오는 양산 차량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이제 이런 기능들을 구현합니다. 제한 속도,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의 길 안내에 따라서 언제 턴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방향 화살표들, 이런 부분들이 보통 헤드업에 나오고요. 요즘 나오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이런 표시 정보들만 가지고서도 이제 더 이상 아래쪽에 있는 계기판을 굳이 보지 않아도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됐습니다. 요즘에는 뭐 오토매틱이 대부분이니까 RPM 표시는 큰 의미가 없어졌지만 현재 차가 주행하고 있는 주행 속도는 여전히 운전 중에 가장 자주 확인해야 되는 그런 필수 정보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현행 완성차용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아래에도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일목요연하게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돈을 내고 선택을 했는데 또 그걸 다시 여기를 안 보고 유리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헤드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중복 투자를 하게 되는 셈인 거죠. 원래 헤드업이 이 초점 그리고 시선의 어떤 동선 이런 것들의 이동을 짧게 해주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이렇게 많은 정보가 위아래 2층에 걸쳐서 나온다라는 거, 이게 약간의 딜레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차라리 헤드업에 집중할 거면 헤드업의 크기를 완전히 키우고 기능을 통합한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계기판을 없애버려도 되는 거죠. 혹은 아직은 이 계기판 베이스의 차량이 좋다라고 한다면 아래쪽에 집중한 대신에 헤드업은 굉장히 좀 간소화된 형태로, 그리고 또 이왕이면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형태의 하드웨어가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요? 자, 양산차에 달려 나오고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점점점 화려해지고는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기능들을 본질적으로 아주 간단한 형태로 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미 지금 헤드업이 없는 차량을 타고 있거나 아니면은 수입 차량인데 순정 내비게이션에 의존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이제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길 안내를 받는 경우, 이러한 사용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형태의 헤드업도 꽤나 만족도가 괜찮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앞쪽에는 저 조그만한 아주 단순한 형태의 모니터 방식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놓여져 있는데요. 써보면서 제가 은근히 좀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내비게이션 화면을 이렇게 보면서 보조적으로 저거를 활용하는 그런 적이 아니라 그냥 이 내비게이션 화면을 아예 안 봐도 완전히 이쪽을 꺼놓고 있어도 길 안내의 정보를 받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알아야 되는 모든 정보들은 저 헤드업에 몇 가지 되지도 않는 저 작은 표시창들을 이용해서 필수적인 요소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저 T-HUD 그리고 핸드폰이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고 또 그 블루투스가 동시에 차량의 스피커하고도 연동이 되면 강일 IC 방면으로 지하도로 진입입니다. 이러면 스마트폰은 굳이 내비게이션 화면을 고정시켜 놓을 필요조차 없이 내가 턴 바이 턴을 놓치지 않게 음성이랑 앞에 있는 헤드업에 표시되는 저 화살표 표시가 보면 굉장히 좀 원초적인 방식이기는 한데 은근히 직관적이어서 오해할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저건 직접 보여주면 나중에 보여주면 알 거야. 아쉬운 거는 저런 방향 화살표 방향 같은 거가 바뀔 때에 조금 더 부드러운 형태의 화살표 그래픽을 만들어서 넣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자체적으로도 속도 위반을 할 때 헤드업에서 경고음이 나는 게 있습니다. 과속 카메라, 이 구간 단속 이런 데에서 속도가 넘어가면 삑삑거리는 경고음이 자체적인 스피커에서 나오는데 그 사운드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끌 수도 없고 볼륨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소리가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거슬리는 느낌이기는 한데 그래서 저는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절대 과속할 일이 생길 수가 없는,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기능을 해줄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어떤 소리가 나는지 볼까요?
네. 이렇게 뭔가 아침에 그 알람 소리, 옛날 알람 소리 나는 것처럼 네, 삑삑 이렇게 거려가지고 저 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절대로 준법 운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단점은 사실 하드웨어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제가 거의 일주일 이상 한번 테스트 삼아서 지금 이걸 써보고 있는데 막 이렇게 화려한 디스플레이는 아니지만 정말 필요한 게이지로서의 역할에는 불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길 안내를 해주는 저 헤드업이랑 연동시켜서 꼭 써야 되는 이 길찾기 앱, 네, 이게 T-HUD라고 하는 그 앱이 있는데 이 앱을 조금 더 사용자의 친화적인 형태로 개선을 해주면 어떨까. 네, 물론 뭐 앱이라는 거는 업데이트를 통해서 계속 버전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신경 써주면은 그 앱을 사용하면서 오는 어떤 그런 지금의 약간의 좀 아쉬움들,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 여기에 이번에 다시 패키지 조합으로 해서 가성비가 좋은 뷰게라의 블랙박스까지 하면 이 두 제품 정말 필요한 분들은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지금 열려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뷰게라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제 차에 직접 장착을 해서 한번 써봤는데 일단 기본적인 기능들 다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터치 반응이 꽤 빠르더라고요. 제가 기존에 썼던 거랑 비교하면 한 3-4배는 더 빠른 정도의 터치 감각도 좀 보여줘서 가격까지 감안한다면 정말 꽤나 만족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 정말 사실 요즘에 옵션으로 제공되는 가격들이 많이 비싸서 신차를 구입하시는 분들 이걸 넣는 게 좋은 건가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미 차량을 구매하셨거나 아니면 애초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예 옵션으로도 들어가지 않는 세그먼트의 차량을 타고 계신 분들에게는 네, 오늘 이렇게 단순한 형태지만 알찬 기능들을 담고 있는 그런 T-HUD 방식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대중화, 누구나 부담 없이 한 번쯤은 신기술을 누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